연예가 정보 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왜 나만 노래? 옆에서 하음 놓고 있었잖아요. 네. 원래 메인 보컬 메인 보컬이잖아요. 메인 보컬. 저희가 그 영역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예, 연예부장 동엽 이동엽 합의사동엽 이동엽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기반장 이동엽 잡는 군기반장 이다원입니다. 다원 이다원 합의사다원. 아니 나 그런 거 안 해요. 아 다 이시니까 되네. 네 안녕하세요. 서기 이태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소원장 오디오 물렸어요. 죄송합니다, 하 기자님. 알겠습니다. 멘트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오늘 이제 녹음이 2월 8일이에요. 저희가 네. 저희가 이제 뭐 18회 녹음이기도 한데 이제 국가적인 큰 이제 대사를 앞두고 있는 하루 앞두고 있는 날이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가 녹음이 8일인데 내일 드디어 이제 9일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을. 네. 그래서 애들이 다 평창 간다 했구나. 그렇죠. 평창 개막식 축제 개막식 무대에 오르는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평창 평창에 다 평창 있더라. 내가 야 내일 뭐 하냐 했더니 다 평창 간대. 뭐 버스 타고 가고 뭐 어디 가고. 심지어는 같이 뭐 방송하는 분한테 내일 뭐 좀 하자 했더니 평창 가서 안 된다. 동엽 씨는 어떻게 평창동이라도 가야겠네요. 저는 평창이 아니라 지금 평생 그냥 집에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올림픽이 사실 이제 뭐 88년 올림픽도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또 어린 분들은 그죠? 이 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도 약간 90년생 이후에 또 출생하신 분들은 월드컵? 그죠? 뭐 월드컵도 기억 잘 안 나실 수도 2002년 있는데 월드컵. 아무튼 그 올림픽에도 겪어보신 분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죠? 90년대 이후 출생 분들이 이제 20대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또 30년 만에 올림픽이 아닌가. 그렇죠. 이럴 때 좀 나이 느끼는 게 저는 굴렁쇠 소년 생각나거든요. 그 친구 얼마 전에 요즘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굴렁쇠 소년에서 이제 그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성인 배우로 이제 활동 중이시죠. 지금 뮤지컬 배우로. 네. 그 과정을 그대로 차 광고로 나오더라고요. 굴렁쇠 그거 찍느라고 30년 걸렸네요. 이 한 편을 위해. 너무 오래 걸렸다. 진짜 빅피처를 너무 크게 그렸고 30초의 광고를 위해 30년을 기다렸다. 또 반대로 못 모르고 굴렸던 그 굴릉쇠가 30년 후에 또 노후 자금이 될지 몰랐네. 그러니까요. 그럼 일단 저희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 뭐 이제 저희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평창 이제 출전하는 또 우리 선수들 이번에 남북한 또 공동 입장도 하고 여러 가지 뜻깊은 일이 많은데 좀 힘내라 한 말씀씩 해주시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또 평창 못 가셨지만 평창동에 갈 계획이신데 동엽 씨 평창동에 평생 가실. 평생 가고 싶은데 평창동도 좋아요. 좋죠. 네, 어쨌든 평창 올림픽 진짜 힘들게 만들어낸 건데 평화 올림픽으로 꼭 거듭났으면 좋겠고 아무도 다치는 선수 없이 왜냐하면 이게 그냥 우리가 하계 올림픽보다 동계 올림픽이 좀 위험한 게 날카로운 게 많아요. 스케이트도 날카롭고 그리고 스키 같은 것도 타다가 넘어지면 큰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치지 말고 그리고 종합 순위 뭐 4위 이렇게 하는데 이왕 하는 거 1등 하세요 그냥. 아니 평창 1위. 가셔서 빵 파시면 되잖아요. 평창 가실 계획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갈 계획도 없고 강원도조차도 갈 마음이 없어. 그쪽 요즘 TV도 안 보거든요. 제가 안 나와서 라디오도 안 듣고 제가 유일하게 하는 거는 팟캐스트만 듣고 있습니다. 본인이 안 나오면 안 가. 아이 멋있습니다. 우리 태영 씨는 어떠세요? 1등 하세요. 일단 저는 한번 뭐 꼭 일로서 아니더라도 30년 만에 있는 국가적인 행사니까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한번 가보는 것만 해도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선수들을 응원해주고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직접 관람. 직관이 된다고 해서 많이 보신다면 어떤 종목 혹시 좀 보고 싶으신 종목 있으세요? 사실 인기 있는 종목은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스케이트 뭐죠? 피겨. 스피드 스케이트. 네, 거기서 좀 메달이 많이 나올 거라고 해서 하더라고요. 아니 쇼트트랙에서. 쇼트트랙. 죄송해요.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많이 안 나와. 하나 나온. 아니 뭐 100m 달리기 우리나라 1등하는 거랑 똑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상하 씨 정도 아이스링크 나오려나 사는 거 모르겠다. 그거 이렇게 뾰족한 거 신고 타는 거. 이상하 씨 이렇게. 썰매. 네, 이상하 씨 나오는 거 그거. 네, 그거 정말 보고 싶은데 그거 아니더라도 좀 골고루 좀 관람을 해주는 게 선수들에게 의기를 좀 도와주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무시간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연아 씨 왜 안 나와요 이번에? 은퇴하셨잖아요. 은퇴해보면 못 나와? 또 번복하면 되는데. 아니 동엽 씨 은퇴 언제 하세요? 저는 몇 번을 번복했어요. 은퇴했다가 다시 했다가. 은퇴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명예로운 거예요. 그죠. 자동 은퇴되는 저. 자동 은퇴. 우리 둘 다 자동 은퇴야. 크다. 왜 그래? 아니에요. 더 오래 얘기하면 또 더 슬퍼질 것 같아서. 아무튼 그 이번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또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패럴림픽이 또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또 기사를 보니까 동계올림픽 관련 또 티켓이나 이런 것은 또 많이 또 팔리고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또 패럴림픽 또 티켓이 또 이제 좀 약간 관람석이 좀 안 채워진 부분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좀 평창 분위기를 또 느끼고 싶은 분들은 지금 많이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또 패럴림픽이 또 그런 또 감동적인 또 좀 그런 일들이 좀 많기 때문에 더 또 좀 인간 승리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좀 패럴림픽에도 큰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게 전혀 언질 없이 이렇게 또 홍보해주리네. 괜찮네. 사실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우리 하 기자님 밥 먹는데 좀 저희는 이제 저희 부서는 좀 한가해지는 거 아닙니까? 보통 저희 이제 국제대 큰 거 있으면 저희 보통 이제 하루에 2면씩 쓰거든요. 기사를. 근데 한 면으로 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좀 일이 없죠. 근데 대신에 이제 또 올림픽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연예부에 또 기자들이 또 승부가 또 벌어지지 않을까. 아니 또 이제 또 그 올림픽 기간에 연예계 큰 사건 사고가 없다면 저희 좀 편하게 쉴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 개막을 앞두고 사건이 많아요. 오늘도 굉장히 또 많은 바로 들어가야죠. 그럼. 첫 소식을 그러면 이다운 기자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까요? 일단 2월 8일 오늘 첫 번째 그 이슈는 핸드폰 열어봤을 때 그 실시간 검색어 1위 보셨을 거예요. 1위가 고현정 씨라는. 저는 어젯밤에 못 모르고 하 기자님한테 이거 특종 빨리 내가 알아냈다고 빨리 쓰라고 딴 데서 쓴 기사를 보내줬어. 그걸 특종을 쓰라고. 내가 알아냈다고 내가 내 아는 정보통일을 위해서. 저는 딴 데 기사를 쓰고 특종을 쓰라는 건 처음 봤어요. 왜냐면 그쪽엔 단독이라 적혀있길래 특종은 아니잖아. 다른 근데 마음은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죠. 비록 딴 기사를 저한테 보내주셨지만 그래도 저한테 알려주려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동엽 씨가 보내주신 거 보고 알았더니.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시나 봐요? 할 게 없어서 진짜 밖에서 들으면서 어떤 사건인지 실시간만 봅니다. 네, 사실 이제 고현정 씨가 지금 현재 이제 SBS 수목 드라마 리턴의 그 주인공 최재하의 변호사로 굉장히 오랜만에 드라운건으로 컴백을 했어요. 사실 리턴은 계속 지금 좀 시청률도 잘 나오고 매 회마다 화제성을 좀 많이 봉태규 씨 연기 좋더라고요. 많이 이제 선사하면서 오랜만에 SBS 그 드라마에 좀 웃음꽃을 피는 작품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좀 기대를 받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7일이었죠. 고현정 씨가 이 연출을 맡은 주동민 PD하고 이 폭행설 갈등 그 불화설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이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주동민 PD 폭행설이 조금 쏟아지면서 기사가 나왔죠. 실제로 기사로 고현정 나오면서 씨가 때렸다. 그래서 이제 이 좀 가장 정점을 찍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최고의 정점에 있는 여자 스타가 그 남자 PD에 게다가 좀 이제 그 드라마의 선장을 맡고 있는 남자 PD를 메인 PD죠. 메인 PD를 때렸다. 라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제 양측은 사실 되게 민감한 상황이라서 바로 피드백을 주시진 않았어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이례적으로 SBS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연예인 쪽에서 먼저 뭐 이 갖다 붙다 하다라고 입을 여는 게 좀 원래 절차인데 방송사에서 먼저 입을 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현정과 제작진의 갈등이 커서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다. 아예 하차를 발표를 한 거죠. 공식화했죠. 그래서 주연 배우 교체를 검토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좀 사상 그 초유의 사태입니다. 잘 나가는 드라마에 여주인공을 지금 이제 딱 절반 왔어요. 13, 14회까지. 막바지도 아니야. 어떻게 뭐 유학도 못 보내요 지금. 이제 딱 그 절반이고 이 고현정 씨가 활약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 악벤져스 4인방 신성록 씨, 응징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봉태규 씨, 윤종훈 씨 그리고 박기용 씨, 요 이제 네 분의 이제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그래 이제 감 잡아서 수사 시작해야겠어. 이 부분에는 이제 최재하의 그 변호사 역을 맡은 그 고현정 씨가 교체된다라는 발표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현정 측도 그 소속사 아이오케이 컴퍼니 측도 이제 자정을 넘겨서 입장을 냅니다. 근데 이제 이쪽은 사실 이제 여론을 의식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론을 의식한 듯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출진과 거듭되는 의견 차이가 있었고 이를 최대한 조율해 보려는 노력에도 간극을 좁힐 수 없었다. 이유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하고 SBS의 하차 통보를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방송사가 먼저 하차를 통보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고현정 씨는 하차가 확정이 됐고요. 네. 이제 다른 그 주연 여자 주인공 대체 주연이죠. 대체 주연을 한다고 하는 거죠. 예, 그죠? 대체 주연 이제 지금 캐스팅 단계에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고현정 씨 누가 매우죠? 네? 아우라를 부담스럽게. 그리고 그 괜히 들어갔다가 잘하면 본전이고 조기준 선배죠. 네. 좋은 드라마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여주인공이 그동안 하차해서 다른 여주인공으로 교체돼서 잘 된 케이스가 꽤 있어요. 왕왕 있죠. 네, 꽤 뭐 불어라 미풍아의 경우에는 오지은 씨가 사실 뭐 이런 불화 때문에 하차한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몸을 크게 다치셔서 더 이상 촬영할 수 없게 되면서 네, 이 역을 임수영 씨. 네, 임수영 씨가 나왔죠. 임수영 씨가 대신 맡았는데 오히려 잘했어요. 네, 잘 오히려 약간 더 좀 잘 맞는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잘 됐고요. 그다음에 당신은 너무합니다. 여기서 구혜선 씨가 사실은 원래 여주인공으로 나와서 엄정화 씨하고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다가 6회 만에 그 알레르기성 쇼크 때문에 알레르기성 쇼크 때문에 하차를 하시고 이 자리를 이제 장희진 씨가 메꿨는데 장희진 씨 확 떴네. 장희진 씨가 이걸로 확 떴어요. 이 연기력을 굉장히 인정받았던 작품으로 자리 잡았죠. 굉장히 좀 이제 불화로 이제 하차하는 경우 중에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한예슬 씨였죠. 스파이 명할 때. 초유였죠. 스파이 명할 때. 그때 저는 사라졌죠. 피해를 봤습니다. 왜요? 그때는 제가 OST 작사가로 활동할 때였는데. 스파이 명월에 참여했어요. 스파이 명월에 OST 11번째 OST 마지막 OST였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공개만 됩니다. 공개만 되면 됐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아니요. 공개가 되려고 하던 찰나에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공개 못했겠지. 그래서 이게 한 2, 3주가 결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2, 3주간 발표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OST가 맞물리면서 나와야 좀 뿜뿜 앞에는 잘하는 애들이 유명한 애들이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별로인 애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뿜뿜 되잖아요. 근데 이 뿜뿜이 딱 끊긴 거야. 근데 2, 3주 뒤에 나왔는데 아무도 몰라. 아씨. 왜냐면 드라마 이제 관심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도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그냥 한예슬 씨한테 사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인터뷰 때 말했어요. 진짜요? 네. 야 뒤끝이 한예슬 씨 뭐랍니까 그래서? 그건 정말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무슨 할 말 있겠어요. 무슨 말을 정말야 이러시면서 해맑게. 네. 그게 벌써 한 4, 5년 지나고서 제가 이제 인터뷰 때 만난 거니까요. 네, 그 경우가 있었고요. 사실 이제 명성황후 때도 이미연 씨가 되게 명성황후 역을 맡아서 굉장히 희대의 신드롬을 일으켰죠. 근데 이후에 방송에 중년이 된 명성황후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최명길 씨가 투입이 됩니다. 이 역시도 이제 이미연 씨의 계약이 이제 그러니까 중반 이후에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계약한 것까지는 출연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스무스하게 다시 해야 되는데 중년으로 넘어간다는 설정이 있어서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약간 좀 시청자 입장에서는 약간 뭐 좀 너무 튄다거나 자기적이다 그런 느낌은 없었던 상황이죠. 그렇죠. 아예 인물이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이태임 씨, 예원 씨 그 폭언 논란 때문에 이태임 씨도 사실 그 당시에 SBS 내 마음 반짝반짝이라는 드라마에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극초반이었죠 그때도. 극초반이라서 그랬었고 제가 또 기억나는 하나는 박주미 씨가 있었는데 예전에 대왕의 꿈에서 이제 그때도 교통사고했어요. 워낙 그때 박주미 씨 너무 많았어. 맞아. 최수종 씨도 낙마 사고가 있었고 기억납니다. 그다음에 뭐 박주미 씨 교통사고가 있어요. 결국 박주미 씨가 이제 회복이 안 돼가지고 홍은희 씨로 교체됐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건의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부분들은 다 좀 피치 못할, 그러니까 뭐 주연 배우의 부상 또는 뭐 계약 만료에 의해서 재계약이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앞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 연출자와 이렇게 다툼을 통해서 하차를 하게 됐다는 것 이건 좀 초유의 사태. 그쵸. 근데 사실 고현정 씨 지금 요 사건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도 사실은 저는 이 얘기 그러니까 폭행설까지는 아니지만 불화설을 계속 갈등이 있었다는 들려왔었어요. 할 때도.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배우들이 사실은 이제 고현정 씨가 굉장히 좀 톱 배우고 높은 선배니까 눈치를 많이 봤는데 약간 아나무인격으로 조금 행동을 해서 그 제작진 사이에서도 좀 말이 많았고 뭐 이거는 이제 썰이에요. 확인된 바 없는 썰이지만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뭐 촬영 날인데도 갑자기 자신의 컨디션 저하를 뭐
이유 삼아서 안 나온다거나 갑자기 캔슬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촬영을 지연시켜서 굉장히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폭행했다라는 얘기까지 들리니까 좀 씁쓸하긴 하네요. 예전에도 방송국에서 본인 매니저가 출입을 제지당해서 그거 이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촬영팀 본인 스태프들이랑 철수를 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보다 또 미담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 선동의 왕인가 뭐 그런 거 찍을 때도 그때 신종 프루가 막 돌았나 그래가지고 이게 좀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하지 않으면 혹시나 신종 플루가 걸려서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도 말 못하는데 갑자기 고현정 씨가 그 감독님한테 좀 청결을 좀 유지해야 될 것 같다고 위생 좀 하기 위해서 그 뭐 맨날 그 청소차 불러라고 소독차 부르고 근데 매일 왔다 갔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현정 씨는 이제 굉장히 또 뭐 배우 경력도 오래되긴 했지만 이 좀 카리스마 있는 역할을 많이 맡아온 분이기 됐고 근데 이게 이제 극 중에서의 그런 성격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약간 평소에도 그런 좀 호탕하거나 좀 약간 그런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걸크러쉬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사랑을 받으셨고 실제로 예전에 이제 고쇼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진짜 되게 시원시원하고 막 이런 좀 잘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불편함을 느끼거나 잘 못 참는 그런 좀 성격이 있으셨다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양측이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방송사의 탓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배우의 탓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이미지 타격이 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아마 합의하에 그냥 원만하게 그냥 나오게 됐다는 식으로 이제 발표하는 게 가장 이제 좀 그들 입장에서는 좀 원만한 해결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중들 입장에서는 누가 때렸냐, 누가 먼저 시작했냐 이런 것들이 되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나오는 얘기로 따르면 이제 고현정 씨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한데 또 저희가 지난주에 또 뭐 방송사 이런 갑질 같은 것도 좀 얘기를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안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니까 한쪽에 이렇게 뭐 책임을 지운다든가 좀 비난을 한다든가 이런 좀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전부 다 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고영재 씨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사실 사람이 뭐 선악을 다 갖고 있잖아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이 어떤 실수를 하셨다, 잘못을 하셨다고 해도 그걸로 계속 막 마녀 사냥하듯이 좀 여론을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잘해볼랬을까? 그러니까 그 싸운 이유에 대해서도 왜 싸웠대?라는 게 일단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쵸. 왜 그렇게 됐대는 저는 리턴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재밌게 보는 드라마를 선의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계시는 시청자 그쪽 배우들.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대체 배우를 그 정도의 그런 분위기와 그런 게 있는 분들을 어떻게 섭외할지 또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말만은 지금 관심 모여 있는. 이 작품에 우리 엄마들 가면 참 좋은데 진짜 뭐 약간 뭔가 모험적인 그러니까 막 무명이나 이런 분들의 그 모험적 캐스팅 아니면 이름 있는 분들은 진짜 다 꺼릴 수 있는 수밖에 없는 자리. 이태영 씨 한번 들어가면 어때요? 저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아니, 빨리 다음 소식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겠군요. 다음 소식도 어두운 소식이죠. 네, 좀 약간 이 소식도 약간 좀 밝지는 않은 소식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어제 벌어진 일이긴 한데 고현정 씨 사건이 좀 더 나중에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됐는데 오전부터 그러니까 그저께였죠. 6일 저녁부터 좀 화제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이제 그 경희대 입시 관련해서 정용화 씨의 석사 입학이죠. 입학 관련 뭐 특혜 의혹 같은 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경희대에서 또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졸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한 졸업 그 논문 아니면 졸업 공연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졸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약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제 2AM의 조건 씨가 좀 오르내렸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거든요. 이 소식 역시도 지난번 정용화 씨 소식과 마찬가지로 SBS의 보도를 통해서 처음에 알려졌어요. 8시 뉴스에서 등장했는데 이 보도를 리포트한 분 역시 예전에 정용화 씨 관련 보도를 했던 그 기자분이 똑같이 이제 보도를 하게 됐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뭐 제가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 사건은
이 경희대에 있는 이 학과의 교수님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보면 흐름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제 조건 씨가 등장을 했는데 사실 조건 씨의 이름은 이 당시 보도에서는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러니까 한 유명 아이돌 출신 그 가수가 이번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됐는데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 논문을 내거나 아니면 이제 졸업 공연을 통해서 대체를 하게 되는데 이 학교의 내규가 경희대 내규가 이제 1시간 이상의 공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주가 있을 경우에는 세션을 다 외부 인원으로 섭외해서 그러니까 정해진 규격을 맞춰서 공연을 해야 그걸 졸업 공연으로 인정한다 이런 내규가 있었는데 이 가수가 그 내규하고 상관없이 그 약간 굉장히 좀 이렇게 30분 정도의 공연으로 짧게 약간 그 좀 뭐랄까 좀 그 소규모 공연으로 그러니까 버스킹의 형태 길거리에서 약간 그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스피커에 연결하셔서 반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대고 이제 노래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공연으로 30분 정도를 촬영해서 이걸 졸업 논문 영상으로 냈다. 그런데 석사학위 취득이 공표가 됐는데 그러면 일반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을 안 채워주면 졸업이 안 되는데 조건 씨 이렇게 졸업이 됐기 때문에 연예인 특혜 아니냐 이런 식의 보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졸업 공연에 대한 포스터가 이제 모자이크 형태로 그 리포트에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벽돌 앞에 이제 사람이 서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사실 정용화 씨 때는 아무런 단서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조건 씨 때는 약간 이 표시가 나와 있으니까 네티즌 수사대가 이제 그 모자이크 안 된 그 벽돌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잘했구나. 수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해 2월 발표됐던 조건 씨의 싱글 횡단보도라는 그 싱글이 있는데 그 싱글의 배경하고 이제 똑같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건 씨가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날 저녁에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소속 중이신데 큐브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려고 많은 매체에서 전화를 하고 저도 전화를 하고 했지만 일체 전화를 지금 안 받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80% 90% 이상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다음 날 SBS에서 이제 이름을 공개하게 되면서 조건 씨라는 사실이 전해지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조건 씨는 이전에 이제 정용화 씨 관련 의혹이 있을 때도 사실 경희대 출신 가수들이 좀 있거든요. 아이돌 출신 가수들이. 그리고 경희대가 한창 또 2008년 9년 이럴 때 이제 많은 아이돌 가수들을 약간 그 수시 모집 형태로 입학을 시켰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이제 졸업 즈음이 된 게 요즘인데 그런 사건이 이제 계속 벌어지게 되니까 조건 씨는 이제 그때도 한번 선상에 올랐다가 한번 피해를 입었었고 이번에는 또 이제 약간 이제 지목이 되면서 좀 더 이제 그 논란이 커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큐브와 조건 씨 측은 입장을 하루 정도 계속 밝히지 않다가 어제 저녁에 이제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냈고 그다음에 조건 씨는 인스타그램에 장문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본인의 입장을 좀 해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약간 온도 차가 있어요. 이 소속사 관련 입장을 보시면은 사실 그 조건 씨는 이제 문제가 되기 전까지 학교 측의 안내에 따라서 졸업 공연 심사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학위를 취득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세부 규정에 대해서 이제 지도 교수 측에 확인을 하니까 그 졸업 공연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다. 그리고 뭐 조건의 경우에는 특수 대학원이기 때문에 뭐 과목 이수나 공연으로도 학위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연으로 대체됐다.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들도 약간 그런 내규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이제 이런 이제 해명을 했다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한 것은 이제 소속사의 불찰이다. 사과를 드린다는 식으로 이제 그리고 학위 취소가 돼도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조건 씨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루 동안 입장을 밝히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직접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그러니까 저희 졸업할 때 이런 내기가 있었나요? 저는 이걸 공지받지 못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로 확인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조건 씨 주장의 요지는 뭐냐면 나는 졸업 공연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졸업 공연을 준비했을 때 그 어떤 학교 뭐 교수님들이나 임직원들한테 이런 내규가 있기 때문에 이 내규에 맞춰서 틀에 맞춰서 공연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 통해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진심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 관련 이제 그 이후에도 뭐 별 문제가 없던 걸로 나왔는데 지금 와서 공지받지 못했다는 내규가 존재하고 그거를 이제 그 누구도 몰랐다는 사실이 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식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후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그런 졸업이나 학위 취득이 약간 좀 매도되는 분위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SBS 기자분한테 약간 이제 좀 항의는 아니겠지만 약간 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이제 글을 좀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소속사는 좀 이렇게 반성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조건 씨는 뭐 잘못해서 경험이 받아들이겠지만 내가 희생자가 된 게 아니냐 오히려 그러니까 아무런 거 고지도 받지 못했는데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겠느냐 라는 또 이런 또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듣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래서 정영화 씨하고 약간 결이 달라요. 이게 이제 고지를 이제 정영화 씨 경우에는 본인이 챙기지 못했고 이런 이제 규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회사한테 다 일임을 하는 바람에 챙기지 못했다는 그런 게 있다면 조건 씨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고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줬는데 나중에 들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다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 좀 약간 대중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연예인들이 대학원 진학을 약간 입영 연기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꽃이 맞춰진 것 같아요. 보면 사실 이걸 줄줄이 그때 얘기했듯이 이런 케이스를 막 꺼내자 치면은 막 진짜 수도 없이 줄줄줄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게 뭔가 목적이 뭐 군대를 연기하기 위해서 하고 뭐 형식적으로라든지 뭐 불법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그 뭐죠 학과 시간이라든지 대학원을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뭐 대학원 나오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평생 대학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 교육원 아닙니까? 교육원 뭐 이런데. 평생 대학원이요? 평생 교육원인가. 대학원 뭐 그 관련된 건데 연대에서 하는 거 한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학업을 이유로다가 연기를 하고 어쨌든 나이가 돼서 공익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약간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저는 이게 좀 안 좋게 보이는 게 아닌가. 사실 이제 많은 대중분들이 좀 이 포커스를 봤을 때 이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생각했을 때 결국 남자 연예인이면 이게 약간 이제 군입대를 연기하기 위한 조가 아니겠냐는 식으로 다 답을 내려놓고 보통 보시다 보니까 이런 그 학위 관련 문제가 되게 이제 약간 선입견 갖고 보게 되는데 조건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 뭐 기사로 되긴 했지만 주변에 뭐 교수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이제 증언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좀 학교 생활을 좀 성실히 하지 않고 학위에만 매달렸다면 이게 약간 좀 저희가 의심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조건 씨의 경우에는 오히려 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과 장학금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어떤 진술에 따르면은 너무 교수님이 그랬대요. 넌 이렇게 가수인데 왜 이렇게 학교를 열심히 나오냐. 그러니까 보통은 다들 안 그러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좀 억울하겠네요. 예, 하는 생활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 공부를 위해서 이게 사실 전공 자체도 약간 그 아트 퍼포밍 학과라고 해가지고 조건 씨가 관심이 많은 그러니까 그 예술적인 그런 본인의 감성을 어떻게 하면 뭐 몸이라든지 주변에 이런 그 예술적인 그런 여러 가지 뭐 소재를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공부하는 본인이 관심이 많았던 분야이기도 해서 진짜 공부를 위해서 이제 이런 대학원 진학을 택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뭐 학위 취득이 약간 특혜라고 하고 그 특혜를 받은 원인이 이제 군입대와 관련된 거라고 하니 조건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건 씨가 예전에 이제 그 불과 지난달이었죠. 그 이제 새벽이라는 노래로 이제 컴백을 해서 그 기자간담회를 해서 그때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조건 씨가 89년생이고 이제 내년 정도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군대를 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군입대 관련 얘기를 했더니 뭐 그냥 가야 되는 거는 가야 되지 않겠냐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2AM의 재결합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도 일단은 군대를 갔다 와야 뭐든 되지 않겠냐. 지금 뭐 임수롱 씨도 가 계시고 정진우 씨도 이제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거 다 갔다 와야 뭐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딱히 뭐 군 입대를 피하거나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상황은 뭔가 조건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다니고 되게 흠잡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부정당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억울한 마음이 되게 뜬금포긴 한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승호 씨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군대 되게 일찌감치 갔다 왔잖아요. 굉장히 현명하지 않았나. 배우 입장에서는 저는 배우들은 좀 빨리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게 된 그 유승호 씨가 군대를 가게 된 계기는 사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처음 연기를 시작했던
받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 어떤 딜레마를 느낄 즈음에 약간 리프레시를 위해서 군대를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 고된 그 훈련에 이건 아니구나. 바로 후회했다며. 네, 그런 얘기를 조교를 하지 않았었나요? 네, 교관? 교관인가 뭐 했던 거 같아요. 연예인분들은 가면 이제 이목을 많이 끄니까 진짜 본인 의지하고는 다르게 어려운 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 김태우 씨 같은 경우 수색병을 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어디 가도 조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천정명 씨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포인트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주변에 쏠리는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범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연예인이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왈가왈부 말이 되는 거니 공부를 할 거면 좀 나중에 하더라도 이런 소문을 진정시키고 그냥 아예 그냥 갔다 오고 나서 하는 것도 좀 괜찮은 현명한 방법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박서준 씨나 뭐 이런 분들은 이미 그 군대를 다 마치고 데뷔를 늦게 해서 그래서 지금 20대 대체 배우로서 또 20대 대세 배우로서 또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 좀 보면 가수들도 아이돌들도 사실 한창 활동할 때긴 했지만 군입대 문제를 미루는 게 상책이라기보다는 갔다 와서 또 아이돌로서의 그 풋풋한 이미지 대신 좀 남성다운 이미지를 주려면 근육만 키우지 말고 그런 방법도 좀 좋지 않을까. 소속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많은 아이돌 분들이 이제 뭐 하면 뭐 칼군무라든가 이제 격렬한 춤을 추거나 이런 스타일을 하는데 그게 사실 한정돼 있거든요.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밖에 못하는 그 장르의 음악이기도 해서 그때 그러면 진짜 앞으로 국가적으로 그냥 모병제로 바꿔요. 지원을 해서 하는 게 모병제 맞죠? 그러니까 빨리 통일시켜야 돼. 안 그래도 지금 그 자원 가속 준다고 하는데 그런 때가 되면 더 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이 조건 씨에 관련된 소식하고는 이 입대 문제하고는 좀 지금은 일단 본인이 떨어뜨려 주기를 원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키는 지금 중간에서 지금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는 경희대 학교의 문제인 저는 근데 좀 마지막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제가 대학교도 다녀보고 또 대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연예인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또 이제 졸업을 안 하면 퇴학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학교를 갔거든요. 그 중대기획과에서 일절 뭐 연예인 특혜 이런 게 없더라고. 그러면서 뭔가를 내라고 할 때마다 다 제가 안 내면 F예요. 어차피. 근데 조건 씨가 그 영상을 낼 때 과연 그 교수님하고 얘기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찍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봐도 용납할지 정도가 안 된다면 그러니까, 교수님도 그거를 용납했다는 것도 그렇죠.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교 내부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규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내규를 뭐 과 교수들한테 고지하거나 학생들한테 알리지 않은 경희대 쪽의 문제도 굉장히 큰 거 같아서.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어떻게 영상을 만들었는지 보면 딱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확인 절차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이 경희대 정영화 씨뿐만 아니라 경희대 소속 연예인들이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좀 학교 측의 학사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맹점을 좀 노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미 이제 정영화 씨 그 건 이후로 경희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도 좀 하시고 방침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소속사나 이런 가수가 이제 받아야 하는 지탄만큼이나 오히려 학교는 좀 거기서 좀 빠져나가서 좀 오히려 좀 있죠. 학교 쪽의 문제는 제기 안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가 싶은데 저는 이 학교의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를 알렸다면 뭐 정영화 씨나 조건 씨도 이렇게까지 선택했을까 싶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경희대 학교에서 이를 어떻게 좀 바꾸고 좀 이렇게 대중들의 질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런 문제도 저 기자 입장에서는 좀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소식을 빨리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 소식은 갈수록 더 딥해지네요. 갈수록 더 딥해지는 소식. 야 이거 얘기 됩니까? 네, 이번 우리가? 주 영화계가 사실 발칵 뒤집혔었어요. 법 쪽에서 처음에 이제 서 검사가 시작했던 그 미투 운동이 영화계의 그 한 그 여성 감독이 자신도 피해자라며 이제 폭로를 했던 이 글 때문에 첫 발단이 됐고요. 이 연애담의 이현주 감독 사건입니다. 연애담은 진짜 독립영화 상도 받았던. 청룡영화상, 부일영화상, 신인감독상도 받았던. 저희 내기할 때 그때 나왔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청룡상 저희 내기 했었잖아요. 그때 수상을 하셨다고 나왔던 분이라서 기억이 나네요. 이 사건만 개요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현주 감독이 2015년에 그 만취해서 의식이 없는 여자 동료 여감독
A 씨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이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그 집행유예 3년. 그러니까 사실 집행유예 3년인 거죠.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건 자체가 크게 뭐 화제가 된다거나 관심을 받는다거나 그 외부에 공개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그 피해자 A 씨가 최근에 SNS에 그 미투 나도 이제 캠페인에 동참한다. 라면서 이 피해 사실을 폭로를 했고요. 사실 그간 영화계가 성추문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해져 있었어요. 네, 김기덕 감독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여배우 기혁 씨와 A 씨와 또 조덕재 씨 사이의 성추문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대법원 지금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굉장히 그러니까 앞서서 이성 간의 성추문으로 되게 좀 어두운 그런 사건들이 많았더라면 이번에는 사실 동성 간의 그 성추문이라서 그것도 좀 더 충격적이었어요. 네, 좀 더 충격적이었죠. 근데 사실 이 피해자 기혁 씨가 처음 SNS에 올렸을 때는 이현주 감독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나도 이런 경험을 당했다. 한 여성 감독으로부터.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그 퍼즐을 맞춰보면 누가 봐도 이제 이현주 감독이 이제 용의 선상에 많이 올랐는데 이현주 감독이 한동안 좀 침묵을 하고 있다가 지난 6일에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면서 이 A 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 씨와는 사실 합의하에 이어진 성관계다. 피해자가 나와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고 그 내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이러한 그 억울하게 내가 몰려가는 것이 굉장히 참담하다라는 입장 전문을 올립니다. 근데 이 공식 입장이 오히려 약간 좀 독이 돼요. 독이 됐죠. 네, 독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공식 해면 이제 또 그 피해자가 다시 반박을 하는데 이제 이게 뭐 이 몹쓸 짓을 내가 당했던 그 여관이 당신의 영화에 나왔던 그곳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 섬뜩함을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당신의 입장문을 읽으면서 아직도 나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비통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서 반박글이 오가는 사이에 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또 온라인 사이트에 이제 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글을 올려서 이제 기자들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자신의 번호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기자가 이제 전화를 해서 그 판결 그 관련된 사건 조사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받았는데 그 이제 차마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좀 그 민감한 그런 사건 내용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적혀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사실이라면 굉장히 진짜 큰 피해고 큰 범죄고 논란이다라고 여길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또 이 영화 조연출을 맡았던 이 연애담 조연출을 맡았던 그 감정원 씨가 SNS에 또 이현주 감독의 그 만행을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된 폭로는 아니고 평소에도 이 사람이 비상식적으로 언어 폭력을 행사했고 영화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에 시달렸던 스태프들은 수차례 상담을 받고 트라우마를 겪을 정도였다라고 말하면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파문이 굉장히 커졌고 이현주 감독도 사실은 굉장히 좀 촉망받는 감독이어서 이 연애담이라는 영화 자체도 이 두 여성의 좀 그 사랑에 대한 영화였는데 좀 그 청룡 영화상이라든가 불일 영화상에서 이제 신희 감독으로 휩쓸면서 굉장히 좀 이제는 좀 뭔가 좀 괜찮은 또 영화들을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감독이다라고 인정받는 찰나에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수상도 박탈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던 그래서 영화 단체들이 이제 적극 나서죠. 한국 영화 감독 조합에서는 일단 이현주 감독을 조합해서 제명하기로 의결을 했고요. 여성 영화인 모임. 근데 본인이 인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법원에서의 그 판례가 있잖아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성 영화인 모임도 이 감독에게 사실 여성 영화인 모임에서 여성 영화인상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이 올해 영화인상을 받았는데 이를 취소합니다.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현주 감독과 그 피해자 여성 감독 사이에서의
큰 그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좀 그 영화인 단체라던가 이 배급사도 사과를 했고요. 좀 어떻게 보면 다 알려진 사건이었을 텐데도 영화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좀 간망만한 게 아니냐. 피해자가 그렇게까지 또 지적도 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배급사도 그 점 인정하고 머릿속에 사과한다라는 글을 7일 좀 올렸습니다. 진짜 되게 화가 나는 게 그 가해자들은 왜 그렇게 하나같이 정말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상대방도 원했다라는 그런 구차한 변명을 하는지 거기에 너무나도 화가 나고. 특히 이게 약간 좀 성추문이나 성 이런 폭력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뭐 예전에 이제 그지만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도 2차 피해, 뭐 3차 피해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수사관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도 뭐 솔직히 즐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받으면 기분 나쁘죠.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이런 경험을 얘기해야 하는 자체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반응을 받을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밝히고 이제 미투 운동이라고 하지만 이런 용기를 갖는 게 굉장히 얼마나 힘든지를 일단은 좀 알 수 있게 하는. 왜냐하면 이게 발표하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조사를 받든지 후폭풍이 오는 거에서도 다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묻고 가자는 생각이 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게 이런 부분이 안 밝혀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번지는 상황이잖아요. 약간 지금 문 단계에도 번져서 저 고은 시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뭐 영화에서 방관만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라든지 그 문단에서도 자기가 당할 때 수십 명이 그냥 지켜만 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정말 사회적으로 좀 관심 그런 걸 좀 묵인하지 않아야 되는데 좀 그런 데서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뭔가 시사 토론이 되는 느낌이. 근데 사실 여성이 이게 꼭 이제 동성이냐 이성이냐를 떠나서 여성이 이런 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시스템에서 을로 있을 때에 겪어야 하는 참아야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또 가수로 활동했을 때도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종종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들은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어떤 남성분들 나이 많은 남성분들이 무용담처럼 자랑을 했었던 그런 얘기들의 그러니까 주인공이었던 여성들이 만약 이 얘기를 했었으면 정말 성희롱이라고 생각할 만큼 붕괴를 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있네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런 인식들이 사실 여성이나 남성이나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간 건데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이 올바른 성인식이 정립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어떤 책에서 그런 문구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알 수 있으려면 약자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자라는 표현이 약간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잘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나 이게 남성이나 여성이냐에 떠나서 뭐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희준 PD가 뭐 촬영 감독에게 갑질을 했던 것처럼 이건 성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아니면 약간 좀 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이런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수치심을 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 이것은 이게 분명히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강자가 강자의 그런 힘에만 취해서 뭔가 본인의 책임을 좀 방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실 이렇게 뭐 산업화 이후로 이제 민주화되고 발전하면서 겪어가는 과정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이런 부분이 다 그냥 유야무야 그럴 수 있어라고 넘어가는 분위기지만 사실 옛날부터 있던 일인데 그렇죠. 없던 일은 아니죠. 더 심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다 참고 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고 지금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용기 있게 밝히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고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잠재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던 분들도 약간 조심하게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는 조금씩은 좀 나아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렇죠. 사실 이제 아까 뭐 성 관련 없이 그냥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갑질을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저 갑자기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저 이제 가수 때 어릴 때 나를 핍박하던 그 친구들 그들 내가 뭐 연예 기획사 누구야 알고 보니 로드도 아니었던 그런 그분들 저 기자 됐어요. 그
혹시 들으신다면 혹시 들으신다면 깜짝 놀라시겠죠. 진짜 많이 놀라겠다. 이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이래서 사람이 평소에 착하게 살아야 돼요. 네. 이다운 기자의 그런 뭔가 살생부. 네. 살생부인가요? 저는 근데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이다운 기자님 이제 이 업을 끊어야 된다. 그거를 다시 화살로 쏘는 순간 걔들이 또 화살로 날라올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건 그래 나도 착하게 살아야 그렇죠. 그 타산지석을 삼고 그러나 경계심은 늦추지 마라 이런 거죠. 이다운 기자 지금 봐도 다행이지. 옛날에 만났으면 나도 엄청 욕했겠다. 저는 옛날 갑자기 엄청 심했거든요. 오늘 한마디도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기억 못해서 그렇게 만났을 수도 있어. 진짜 제가 예전에 했던 것들 막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실수만 했구나 하는 후회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그 당시에 이제 대기실 같이 썼던 몇몇 연예인분들 계십니다. 있어요. 또. 네. 제가 입 안 열고 지금 몇 년째 입 안 열고 있어요. 그분들의 인성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다운 기자가 나중에 그만둘 때쯤에 한번 책을 쓰거든요. 많이 팔릴 것 같다. 야 지금 써. 지금 써도. 지금 쓰면 안 돼. 지금 쓰고 좀 보여달라는 그 얘기 하고 싶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일부 1교시에서는 약간 어두운 소식 연달아 좀 소개해 너무 어두웠어. 맞아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죠. 갈수록 좀 이종엽 씨의 말씀이 줄어드는. 다 제 얘기 같아가지고 저는 자가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가졌고요. 좀 더 좀 이렇게 뭐 다음 주 또 구정이기도 하니까 좀 이제 해가 바뀌면 좀 좋은 소식이 더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져보고요. 그럼 2교시에서는 저희가 오랜만에 좀 밝은 주제인 것 같아요. 댄싱 디바. 활약 중인 좀 계보를 김한선 씨를 잇는 김한선 씨, 엄정화 씨 이런 계보를 잇는 또 새로운 댄싱 디바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볼까. 나르샤 나옵니까? 너무 나이가 나르샤요? 저기 백년선님이 나오십니다. 탭다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주부로 활동 중이신데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2교시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